안녕하십니까. 기초정기수학 강의를 맡은 김정태 교수입니다. 수학을 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수학의 기초가 잘 안 돼서 이거 배웠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기억을 되살리셔서 내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었지, 고등학교에 이런 이론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좀 간단하게 적용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을까, 그런 포인트 위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편에서 문자와 식이 나왔습니다. 자, 문자와 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x가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생략되어 있죠? 처음에 그렇죠,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이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승으로 배우셨죠? 1제곱에 해당하는 1이 생략되어 있어서 세 군데가 다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플러스는 안 써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냥 x만 써도 요건 1x로 해서 동량 계산하시거나 문제 계산하실 때 1 포함해서 하셔야 되고, 또 지수법칙 계산하실 때도 위에 1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숫자와 문자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이 되는 그 과정이 중학교 과정 들어가면서 처음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 처음에 그래서 문자를 이용한 식의 표현해 보시면 문자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 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곱하기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t였다. 그러면 요걸 그냥 3t로 쓰자라는 건데요. 규칙이 있죠. 뭐가 있죠? 맨 앞에 뭐가 와야 돼요? 그렇죠. 부호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숫자가 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오게 되어 있고요. 더 와야 된다면 괄호가 오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부순문괄 이러던데 부호, 숫자, 문자, 괄호 순서대로 써주기로 한다. 그래서 3에다 t를 곱했을 때 3t라고 쓴 이유는 3이 숫자기 때문에 t 앞에 왔다. 이런 개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수는 문자 앞으로 온다. 문자 앞에 1은 생략한다. 네, 문자 앞에 1은 생략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x라고 써서 1을 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문자의 곱은 지수를 사용하여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고, 거듭제곱이 있었죠. x 더하기 x는 얼마죠? 그렇죠. 요건 2x입니다. x가 두 개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x 곱하기 x는 뭐죠? 그렇죠. 요건 x 제곱입니다. 그쵸? 그래서 2x는 x가 두 번 더해진 거고, x 제곱은 x가 두 번 곱해진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면 거듭제곱으로 제곱 쓰기로 했지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를 앞으로 보낸다 개념에서 3 곱하기 t에다가 하나만 더 써보겠습니다. 3 곱하기 t에다가 4 곱하기 s에다가 여기다가 m까지 곱하자. 자, 그러면 일단 숫자 계산은 해야 됩니다. 그쵸? 3, 4, 12 쓰시고, 그 다음에 tsm에서 어떤 게 앞에예요? 알파벳 헷갈리십니까? m이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OPQR, STU입니다. 그죠? S 오고 그 다음에 T 마지막으로 오는 걸로 해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숫자까지는 괜찮은데 문자를 우리가 쓸 때 알파벳 순서대로 써주자라는 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눗셈은 나누는 수의 역수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렇죠. 기본 과정에서 보시면 나누기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2 나누기 3을 3분의 2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기가 분수의 개념으로 간다라는 생각인 거고, 또 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저 뒤에 역수 곱하자라고 해서 똑같이 3분의 2로 써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자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A 나누기 B가 됐다. 그러면 이거를 A에 곱하기 B분의 1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B분의 A로 써주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바로 가도 되고요. 그쵸? 어차피 나누기의 개념이 분수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는 뒤에 부분이 역수로 바뀐다는 거 꼭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에서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으로 먼저 푼다. 그쵸? 당연히 괄호는 그랬습니다. 그쵸? 안에부터 파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자, 2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항을 이사한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항이 뭔지부터가 나와야 되죠. 네. 항, 개수, 차수, 이런 말 나왔을 때, 자, 그 말을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마이너스, 7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항, 요 부호 하나하나가 항입니다. 부호 하나하나.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으면 4개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하나하나가 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것도 있죠. 문자 앞에 있는 수, 문자 앞의 수. 문자 앞의 수를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냐 그럼 마이너스 7. 뭐 x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4.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또 차수라는 말 나왔을 때도 이제 우리가 용어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게 많으니까 차수 꼭대기에 있는 작은 숫자. 그래서 너 몇 차니 물으면 얘가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나 3차식인데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 작은 수. 수학적으로는 정확한 뜻이 따로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꼭대기는 작은 숫자 얘 뭐라고요? 차수. 그죠? 나중에 이걸 따로 띄어서 부를 때 뭐로 불러요? 지수로 불렀습니다. 그쵸? 근데 식에서는 차수로 부릅니다. 그쵸? 그래서 항, 개수, 차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항은요. 그러면 항을 이사를 하재요. 그럼 이사를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등호가 필요합니다. 등호가. 그래서 자, 이 등호가 필요할 때를 원해서 등식의 성질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등식의 성질을 쉽게 이해하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는 5다. 5는 5죠. 그죠? 5는 5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5가 있고 여기 5가 있는데 여기다가 1을 한번 더해 보고요. 여기다 1을 더하겠습니다. 그럼 같나요? 당연히 같죠. 그죠? 자, 그 당연히 같다는 이 내용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하는 등식의 성질 첫 번째 이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똑같이 5, 5가 있었는데 이번엔 1을 빼보겠습니다. 당연히 같죠? 그죠? 당연히 같습니다. 그럼 왜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거는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자, 똑같이 5, 5가 있는데 이번엔 곱하기 3을 한번 해볼까요? 같습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똑같이 5가 있는데 이번에 뭐 나누기 3 해볼까요? 나누기 3. 되죠?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등식의 성질 네 가지가 뭐 내용은 어렵게 나오겠지만
그죠? 뭐 A, B로 나와서 어렵게 나왔지만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마지막에 나눌 때 뭘로 나누면 안 돼요? 그렇죠. 0으로 나누는 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A하고 A 똑같이 있었어요. 여기서 얘를 C로 나눈다고 하자. 그럴 때 반드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C는 0이 아니다라는 게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양쪽으로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가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0으로 나누지 않는 거 하나 꼭 들어가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본적인 성질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방정식의 활용 파트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정식은 미지수를 포함한 식이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뭐 x 플러스 10은 12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x 문자가 들어있죠. x가.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있죠. 등호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얘를 왼쪽으로 넘겨서 오른쪽을 0으로 만들 수 있죠. 이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차수에 따라서 요게 1차면 1차. 만약에 여기 x제곱이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그렇죠.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이 되니 안 되니를 판단하는 건 오른쪽을 0으로 만들고 왼쪽으로 다 넘겼을 때 왼쪽에 x가 살아있냐, x제곱이 살아있냐 이걸 보고 1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2항이 나와 있어요. 자, 2항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자, 1차 방정식으로 보고 어떻게 생각하면 x 얼마예요? 물으면 우리가 학생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2인데요. 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확하게 두 가지로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아까 등식의 성질도 아셨으니까 첫 번째는 이 플러스 10이 없어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해주는 거죠. 물론 양쪽에 똑같이 다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없어졌고 그럼 x만 남아서 12에서 10 뺀 2가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x 플러스 10은 12에서 이 플러스 10을 반대로 넘겨주는 겁니다. 예, 이 등호를 넘어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이거를 이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항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x는이 되고 12를 먼저 써주고 플러스 10이 반대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10으로 넘어가서 x가 2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풀고 또 하나는 이항에서 동요항 정리를 해서 푸는 방법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것.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좀 어렵죠? 자, 뒤쪽에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5x 플러스 5는 20이 나와 있어요. 자, 5x 플러스 5는 2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누구? 플러스 5를 오른쪽으로 옮길 거죠. 그러면 자, 5x는 20에 플러스 5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5x는 15 됐고요. 자, 여기에서 x 앞에 누가 있으니까 5가 있죠. 우리가 구하려는 건 x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5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약분이 돼서 여긴 x만 남았고, 맞죠? 예, 여긴 약분을 해서 2하고 3이니까 3이 답입니다로 들어가는 거죠. 기억이 다 나십니다. 그쵸? 예, 이제는 이렇게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 그 다음에 문자 앞에 있는 수로 양쪽을 똑같이 나눠줘서 x를 구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행하는 수를 반대편만으로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곱하기는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뀐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요.
이거를 5로 나누는 과정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자, 5x는 15에서 양쪽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이쪽도 똑같이 5분의 1을 곱한다고 해서 여긴 약분이 돼서 x가 남게 하고 여기 약분이 돼서 3이 나온다. 이 과정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누거나 곱하는 거나 같은 걸로 쳐야 됩니다. 그죠? 언제든지 나누기로 곱하기로 바꿀 땐 역수로 곱하는 기본 과정을 생각해 주시면 맞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방정식 풀이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파트가 있는데요. 자,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계산이 잘 안 되신다는 거예요. 자, 계산이 잘 안 되신다는 게 뭐냐? 내가 그렇다고 구구단 뭐 당연히 할 거고 산수 계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계산 때문에 많이 틀리십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 이 유리수 계산하는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그냥 암산하다 보니까 계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타 보니까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그 실수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유리수의 계산에 들어왔습니다. 자, 세 번째 써 있는 자, 유리수의 자, 계산 파트를 보시는데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애는 뭐냐 하면 바로 절대값입니다. 이 절대값에 대한 얘기는 어렵게 생각하면 아주 어려운 건데요. 또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죄값이요. 네? 무슨 죄를 졌냐고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옥황상제 앞에 가죠. 네. 너 죄 몇 번 지고 올라왔니? 그래서 너 천국 가라, 지옥 가라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절대자로부터 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직선을 그리면 가운데 뭐 쓰죠? 0 쓰죠. 근데 이게 0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오리진입니다. 예, 뭐 기원, 태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걸 원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이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절대값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플러스 3이 있다. 그러면 쉽게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삼식이가 죽었어요.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옥황상제 앞에 씁니다. 넌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삼식인데요. 그래? 너는 벌써 이름에 보이다시피 너 3번 죄 짓고 올라왔구나. 큰 죄를 3번 졌구나. 넌 나로부터 3칸 떨어져 있거라. 그래서 너의 죄값은 3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똑같은 이름인데 비슷한 이름으로 삼순이가 이번에 죽어서 올라왔어요. 넌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여자가 전 삼순인데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너도 이름에 보다시피 너도 3번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삼식이나 삼순이 입장에서 볼 때 죄값은 똑같죠. 그죠? 3으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서로 3칸씩 떨어져서 여기에 삼식이가 있고 여기에 삼순이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있다가 자, 죄값이 3인 사람들 모이시오.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저 부르셨나요? 그러고 올 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값 그러면 거리로 개념 보시면 됩니다. 디스턴스. 그죠? 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영어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느냐를 보시는 게 절대값의 기본 생각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유리수 계산입니다. 예. 계산을 하는데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칙이 뭐냐? 바로 뭐하고 더할 땐 어떻게 하자라는 그 규칙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숫자가 자꾸 숫자로만 보이기 때문에 못 푸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2에다가 4분의 3을 더하자. 그러면 얘를 쳐다보고 우선 계산부터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일단 부호부터 판단해야 됩니다. 그쵸? 부호가 똑같구나. 그죠?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분수네. 그럼 그 다음 생각은 뭘로 연결돼야 됩니까? 아, 통분해야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요. 어느 때 통분하고 어느 땐 최소 공배수를 곱하죠? 그냥 통분하는 거 아니었어요? 라는 얘기들이 많으신데 방정식에는 분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분수가 나오던데요.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렇죠. 양변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정수로 바꿔서 계산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뜻입니다. 왜? 등호가 없어요. 그럼 뭐 해줘야 됩니까? 그쵸. 통분해줘야 됩니다. 그제서 통분을 하는 거죠. 자, 12로 한꺼번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3이 10이 됐어요. 얼마 곱했어요? 4. 그럼 2가 8로 변하겠네요. 4가 12로 변했어요. 3 곱했나요? 그럼 여기 3 곱하면 얼마예요? 9. 아,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2분의 17.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는 거죠. 그죠? 물론 초등학교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3과 4를 모두 다 곱해주는 방식으로 3분의 2가 있는데 여기다 4를 더해 줄 거고 또 4분의 3이 있는데 여기다가 3을 더해 줄 거라서 이게 12분의 8이 되고 12분의 9가 됩니다. 이런 방식도 물론 있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라는 건데 우리가 빨리 계산하는 방법으로서는 밑에 한꺼번에 통분을 하시고 위에 거만 계산을 따로 잡아서 답을 내는 것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수 계산에선 훨씬 더 기본적으로 유리한 과정입니다. 자, 음수끼리 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그럼? 자, 음수끼리 하는 것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보죠. 자, 이때 이 괄호 푸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괄호 푸는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놓고 괄호 푸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얼마로 통분해야 돼요? 그렇죠. 6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2에다가 3을 곱할 거고 또 1에다가도 3을 곱할 거예요. 또 3에다가는 2를 곱할 거고 1에다가도 2를 곱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얘는 얼마가 돼요 지금? 6분의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그죠? 그러면 자, 요거는 뭐 마이너스 6분의 3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6분의 2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5 이렇게 썼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아니 갑자기 여기 더하기였는데 왜 빼기로 바뀌나요? 또 여기 있던 빼기는 어디 갔나요? 이 부호가 자신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자, 부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호. 어떻게 하면 부호를 좀 쉽게 설명을 할까? 중학교 때에도 1학년 때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 옛날 기억 어른 돼서는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기억해내야 된다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자, 남자와 남자가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자처럼 싸우겠죠. 자, 여자와 여자가 싸우면 남자들이 볼 때는 좀 그런 면이 있겠지만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막 치마 들고 발로 차고 뭐 그럽니다. 남자처럼 싸웁니다. 더 무서워? 자,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중학교의 기본 개념이라서 그런데 중학교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야, 남자랑 여자랑 싸우면 누가 이기니? 그러면 여자애가 저요! 라고 얘기합니다. 남자애가 왜 안 이길까? 그러면 제가 나 때리면 저 신고할 거예요. 그러거든요. 여자가 이긴답니다. 그러면 여자와 남자가 싸우면 여자가 이기는 걸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쉽게 같아요, 달라요로 보셔도 됩니다. 같아요, 달라요. 부호 두 개가 같다면 플러스가 되고 다르다면 마이너스가 되자.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의 전쟁은
왕 잡기 게임이에요. 왕이 죽으면 그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만약에 화살로 쐈는데 그 화살이 쭉 날아가서 왕을 맞춰. 왕이 죽었어요. 그럼 그 전쟁 끝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방패만 들고 있는 그런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를 방패로 바꿔보려는 겁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방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괄호로 해서 자, 이렇게 방패를 한번 넣어봅니다. 그러면 괄호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플러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했던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는 과정에서도 두 개의 부호가 충돌하는 과정. 네, 과정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때 요 앞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네.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달라요죠. 달라요가 됐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가 됐죠. 네. 그래 놓고 나면 네. 부호가 마이너스끼리만 있으니까 2분의 5, 3분의 1 더하면 얼마예요? 6분의 5죠. 거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6분의 5로 계산을 해도 답이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부호 계산할 때 괄호가 있으면 항상 괄호 앞에 있는 부호랑 계산을 해서 괄호를 벗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 괄호를 벗기는 과정에서 앞에 아무것도 없다면 플러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수의 뺄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에서 부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그럼 뺄셈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기본 개념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 개념은 똑같은데 자, 양수끼리 빼자. 3분의 2에서 4분의 3을 빼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규칙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과 4를 얼마로? 12로 통분하는 거죠. 한꺼번에 쭉 쓰세요. 이렇게. 12로. 그래 놓고 자, 3이 12로 바뀌어요. 얼마 곱해요? 4. 그럼 2에다 4 곱하면 그렇죠. 8이 됐고 4가 12로 변해요. 얼마 곱했어요? 3.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됐고 자, 그러면 밑에 분모 12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8과 마이너스 9를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도 많이 헷갈립니다 라는 분도 계신데요. 자,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를 남자라 그러고 마이너스를 여자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 8명과 여자 9명이 나왔어. 자, 서로 짝을 짓습니다. 그럼 몇 명 남습니까? 그쵸? 여자가 1명 남죠? 네, 여자가 1명 남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네,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남자 여자로 해서 서로 미팅을 한다 생각을 하고 짝짓고 나면 몇 명이 남냐. 또는 상식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누가 더 많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가 더 많죠? 그러면 무조건 여자가 나올 거예요. 남을 거예요. 그리고 몇 명만 씁니까? 1명이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겁니다. 꼭 숫자로 생각해서 플러스 파에다 마이너스 9로 하면 얼마가 됐더라. 헷갈려. 그러지 마시고 한 발짝 더 물러서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쳐다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음수끼리 빼는 거. 괄호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해보자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자, 괄호를 먼저 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괄호 앞에 뭐가 있다고요? 플러스, 그쵸? 자,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네, 플러스 3분의 1. 자, 그러면 2분의 1과 3분의 1이니까 한꺼번에 얼마?
6으로 가고 위에는요 2가 6이 돼서 얼마 곱했어요? 그렇죠. 3. 그럼 마이너스 3. 3이 6 돼서 얼마 곱했어요? 2. 그럼 플러스 2. 자, 그러면 6분의 5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 해주면 그렇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로 써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음수와 음수를 뺐고요. 그 다음에 부호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온다. 자, 부호 다시 플러스랑 플러스 계산하면 플러스 나온다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계산하면 플러스 나온다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계산하면 마이너스 나온다예요. 마이너스랑 플러스 계산하면 마이너스 나온다예요. 네, 다시 한번 써드렸습니다. 곱하기 되는 거랑 괄호 있는 거랑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그냥 곱하기로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유리수에 그냥 곱셈으로 나올 때 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뭐 플러스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죠. 이 마이너스를 그냥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괄호를 해주는 것도 수학에선 아주 큰 원칙입니다.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부호가 같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네, 반드시 괄호를 해주는 것이 기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호끼리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됐고 숫자는 3분의 1하고 2분의 1 곱한 거 6분의 1이 따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유리수의 덧셈 뺄셈 파트에서 괄호를 벗기기 위한 과정에 이 곱셈, 그죠? 부호를 계산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유리수의 곱셈 파트에서 얘가 같냐 다르냐를 이용해서, 같아요 달라를 이용해서 답을 내기 위한 것이 있더라. 두 가지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산을 따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5분의 2를 곱하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5분의 2를 곱하고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는 과정을 해보자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얘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플러스랑 곱해지는 상황.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를 따로 써줄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자, 그래 놓고 3하고 5를 곱합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곱하는 거죠. 자, 그럼 뒤에도 똑같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러면 플러스로 써주고 3 곱하기 2에 1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호를 정확히 쓰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숫자 계산은 대부분 잘 하시기 때문에 부호가 많이 틀리는 거지 숫자가 많이 틀릴 일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5분의 8인 거죠. 15분의 8이 된 거고요. 곱하기 여기는 플러스에 6분의 3이 된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고 숫자는 지금 15 곱하기 6인 거고 3 곱하기 8인 거고 8 곱하기 3인 거니까 자, 그러면 약분이 되라고 네, 지금 일부러 거꾸로 썼어요. 약분이 되면 더 편해 보이실까 봐 이렇게 약분이 되면 1하고 4까지 그러면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15분의 4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원칙대로 막 이렇게 가면 더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약분이 되면 약분을 먼저 하시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처음부터 이렇게 약분을 하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여긴 지금 약분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곱해야 될 테고 얘는 지금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먼저 하셔도 상관없고 나중에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그냥 6하고 3하고 그냥 집어넣는데 약분해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순서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산수 계산은 기본적으로 다 잘 하시기 때문에 부호 쪽에 포커스가 더 맞춰지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눗셈에서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나누기를 할 때,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가 뭘로 바뀐다? 그렇죠. 역수로 바뀐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야 되죠.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2입니다. 자, 우선 생각은 곱하기로 바꿔야지죠. 그러면 자, 3분의 2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마이너스 얼마? 5분의 2의 역수 2분의 5. 또 여기서 부호 바꾸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안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역수가 플러스 아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마이너스죠. 자, 부호부터 해결하시죠. 얘 앞에 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됐고 밑에는 3 곱하기 2고 위에는 2 곱하기 5. 약분되죠. 그러면 뭐 남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렇네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마이너스 3 나누기 마이너스 5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부호 일단.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나누기 됐는데 교수님 나누기 안 배웠는데 배우셨습니다. 곱하기랑 나누기는 같은 집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곱하기에서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줘야죠. 그렇죠?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3 나누기 5가 된 거니까 이거를 3 나누기 5로 따질 거냐 따로 아니면 그냥 분수로 바꿔서 그냥 5분의 3 그러고 끝낼 거냐. 네.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마이너스 3을 곱하기로 바꿔서 네, 마이너스 5분의 1로 바꿔 쓰고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3에다 5분의 1을 곱한 걸로 해서 5분의 3으로 써야겠다 생각하시는지. 바로 바꾸면 처음에는 잘 보일 것 같은데 계산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네, 다 곱하기로 바꾸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계산에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계산일 때에만 그냥 분수로 가는 거지만 네, 복잡한 계산이 될 때에는 오히려 곱하기로 다 가고 대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부호를 먼저 계산하는 습관.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네, 본능적으로 계산 먼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 실수가 그만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호 먼저 따로 계산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숫자 계산하자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합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길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5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 나누기 8분의 9 더하기 4네요.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자, 계산이 복잡하게 나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부터 정해야 됩니다. 그죠? 계산 순서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순서를 잡으면 될까요? 우선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섞여 있을 때에는 뭐부터 계산한다?
그렇죠. 곱하기 나누기 먼저 계산한다가 맞습니다. 그쵸?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 계산이 먼저니까 요걸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해서 1번.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도 더하기. 그럼 요거 2번. 그러고 나면 앞에부터 하는 거죠. 예, 요렇게 3번. 그러면 얘랑 계산하는 게 4번. 이렇게 계산을 4단계로 나눠서 해야겠구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풀이에 보면 계산이 이렇게 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해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앞에서 쓰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좋은 방법은 순서를 정해놓고 따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오른쪽에서 따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이 뭐였냐 하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나누기 8분의 9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9분의 8을 하는 거고요. 약분해주면 4하고 8하고 약분해 1, 2가 됐고 3하고 9하고 약분해서 1, 3이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네요. 그러면 두 번째 계산에서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약분 그냥 할까요? 이렇게 약분하면 1, 2.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된 거니까 마이너스 6까지 나왔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나와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 5에다가 아까 계산했던 마이너스 3분의 2 그죠? 5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계산하자가 된다는 거죠. 선생님 앞에 있던 플러스 어디 갔어요? 그렇죠. 합쳐지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그냥 한 번에 밀어 넣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그것 때문에요. 5에서 3분의 1 빼라니까 그게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자 초등으로 가봐서 3분의 얼마와 같습니까? 15와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거기서 3분의 2를 빼시죠. 그러면 3분의 얼마예요? 13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계산으로서 이제 플러스 3분의 13 나온 거에다가 아까 두 번째 계산해 놓은 마이너스 6을 갖다 붙이겠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플러스 13이고 마이너스 6은 뭘로 변해야 돼요? 36, 18. 그렇죠? 마이너스 18로 들어가서 요걸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3분의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18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인가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가 마지막 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순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점검하고 갈게요. 계산을 하기 전에 부호를 먼저 봐야 됩니다. 밖에 나와 있는 게 플러스, 그 다음 나누기, 다시 플러스, 곱하기. 자, 이것도 정확하게 부르면 더하기, 나누기. 그럼 더하기랑 플러스랑 그죠? 헷갈리긴 합니다. 계산을 하는 입장에서, 계산 입장에선 플러스로 계산 그냥 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더하기랑 플러스만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나누기가 있고 곱하기가 보였네요. 그래서 나누기 먼저 계산하고 이쪽 곱하기 또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을 따로 잡은 거고 그 다음 더하기만 있는 상황에선 앞에부터 순서대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앞에 거 3번, 그 다음 거 4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온 게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부호에 관련된 얘기들 유리수의 덧셈 뺄셈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느냐 해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부호 따로 계산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계산 순서 정해놓고 번호 정해놓고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절대값이 나왔을 때 우리가
너무 어렵게 배워놓지 않았나. 기본적으로는 절대값이라는 건 영어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라는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항, 계수, 차수 이런 말 나왔을 때 용어의 정확한 뜻들을 좀 내 나름의 방식으로 쉽게, 그죠? 계수 그럼 문자 앞에 있었던 수, 그 다음에 항 그러면 항아리 생각하시면 돼요. 항아리. 무슨 항아리? 우리 옛날에 그 강시 영화 보신 적 있네. 그죠? 강시 영화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부적 붙여놓은 거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영혼이 들어있다 뭐 이런 설정인데, 그거 이렇게 들고 가면 방울 땡땡땡 울리면은 강시가 통통통 튀어다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의 부호가 하나의 항을 이뤘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서 뭐 생략됐었다? 플러스 생략됐었고 1 생략됐었고 그 다음에 1승 생략됐었고 까지 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이런 게 불편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찬찬히 한번 정리를 다시 하셔서, 실제 보는 거랑 푸는 거랑 다릅니다. 눈으로 볼 때 맞아 이렇게 푸는 거야 하지만 손으로 풀 때 내가 이런 부분을 자꾸 실수를 하는구나. 특히 이제 암산이 이게 그 습관화되어 있으신 분들은 의외로 좀 많이 쓰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어를 그냥 대충 하셨던 분들은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 기본적인 기초수학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의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